반갑습니다. 과사람 CMS 신민국 차장입니다. 앞서 부산대 부산시 영재원 전형과 과학기출문제 분석을 보셨습니다.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부터는 수학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수학에서도 열린 문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 문항은 정답이나 풀이 과정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풀이 방법이 가능한 문제들이죠. 영재성 검사처럼 정답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다양한 답들을 표현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재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 소수령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답만 적는 것이 아니고 그 답이 나오게 된 풀이 과정을 서술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는 문제들이죠. 친구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문들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요. 더 많은 조건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나 부산시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친구들 문제 해결력에 앞서서 문제 사항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중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단계적 문제 해결력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큰 대문항 안에 몇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소문항들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풀었던 문제의 아이디어가 다음 문제의 해결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학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영재원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교 대표 선발을 위한 수행관찰검사와 학교 대표 선발이 된 이후 12월 첫째 주에 진행하는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행관찰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관찰검사는 대문항 두 문항이 나오고 9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목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죠. 큰 대문항 안에 2개에서 4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문항당 45점, 태도 점수 10점으로 해서 총 100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작년 초 3학년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조건에 맞게 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조건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숫자 카드를 1개씩 있고 곱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각 자릿수를 곱해 나가죠. 2단계를 진행하여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기 문항이 나와 있죠. 우선 중요한 것은 조건들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나와 있는 2단계를 진행하여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저희 친구들은 그것을 유추해야 합니다. 보면 세 번째 나와 있는 4 곱하기 8은 32. 32가 나왔기 때문에 3 곱하기 2는 6. 6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2단계 만에 답이 나왔죠. 보기를 통해서 문제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친구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1번 문제를 보시죠. 카드 2장을 골라 보기와 같은 2단계를 거쳐 1부터 9까지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친구는 막연하게 계산만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표를 구성하여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죠. 2-4번에서는 2장이 아닌 3장으로 표를 완성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1번을 통해서 2-2, 2-3, 2-4 조건들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지금 이 표는 아까 2-1에서 해결한 문제입니다. 실제 2-1을 해결하면서 이 표를 만들어 놓았다면 2-3에서 3단계를 거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28을 가지고 7 곱하기 4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3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에 1을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관찰 검사에서는 앞 문항의 해결 아이디어를 다음 문항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제 집착력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음은 6학년 기출문제입니다. 6학년 기출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이 표를 완성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 문제와 연결해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12가지 방법을 만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구성을 보고 우선 우리는 그래프를 먼저 완성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완성할 때 확실한 칸인 4와 1과 1을 먼저 놓고 다음은 3의 관계를 연관 지으면 이런 두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2명과 연관이 되는 친구들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친구들은 왜 문제에서 12가지를 만들려고 한지도 알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시간도 아끼고 자기 확신도 문제로 잘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행관찰 검사는 도형 영역에 통한 조건의 이해도와 유창성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또한 수와 연산을 통한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태도 점수가 시점 있었듯이 수행 관찰 과정의 성실도와 몰입도 또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행 관찰 검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문제 사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초1, 2인 학생들은 퍼즐 문제를 많이 풀기를 권해드립니다. 퍼즐 문제는 단계별로 퍼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퍼즐을 해결하는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다른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테니까 수행관찰 검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올해 바로 수행관찰 검사를 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블로그에 기출문제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 문제 한번 보시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근력 기출 문항입니다. 먼저 영재성 검사 문항입니다. 초 3사에서는 주어진 모양에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작품명을 18가지 적어보는 문제가, 6학년에서는 교실문을 열던 아이가 두 손을 번쩍 들었고 그 이유를 상상하여 15가지를 쓰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재성 검사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유창성,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양한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융통성, 친구들과 구별이 되는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인 독창성,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하는 정교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소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항에 대한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가끔 자신만의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답들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영재성 검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답을 계속 써내려가 보십시오. 친구들과 된다면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친구들의 답을 통해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기출 문항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테마형 소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달력 문제가 나왔고요. 그 안에 1번, 2번, 3번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작년 3, 4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암호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규칙들을 계속 보는데 그 규칙이 빨리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문제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선들이 만나는 교점들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다음은 6학년 기출문제입니다. 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그림을 먼저 그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그림을 그린다면 4-1번, 4-2번의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4-3에 추가되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창의적 문제근력 검사는 수와 연산, 규칙, 도형, 경우일수, 측정, 논리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사고력 수학과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운 친구들이라면 더 유리하겠죠.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요. 해결한 한 문제를 통해 다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